처음 승려가 되기로 마음먹었을 때 제 머릿속에는 불교 사원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고 그 안에서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려가 되고 나서는 그중 많은 부분을 비워야 했습니다. 일단 모든 사원은 저마다 다릅니다. 주택가 한복판에 세워진 허름하고 번잡한 사원이 있는가 하면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숲속에 드문드문 흩어져 있는 대나무 오두막들로 이루어진 사원도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어느 사원에 정착하게 되든지 간에 애초에 승려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금세 깨달았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혼자 있게 되리라는, 마침내 진짜로 혼자 있게 되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 자신이 주말도 없이 24시간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 공동체에 합류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는 데는 몇 주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 중에 살면서 만나볼 그 누구보다 별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방을 같이 쓸 사람을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은 방이나 오두막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소유물에 애착을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도 있었지만 오가는 사람이 많았던 탓도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는 사람은 사원을 훌쩍 떠나는데 별로 달갑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보아하니 이런 사회성 훈련은 수행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그 핵심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것만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과 종일 생활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큰 괴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걸핏하면 다른 승려들과 자신을 비교했습니다. 난 수자토만큼 총명하지 않아. 난 니아라토만큼 너그럽지 않아. 태자파뇨처럼 진득하지도 않고 타자코만큼 신중하지도 않아. 비교하면 할수록 정말 괴로웠습니다. 게다가 다들 하나같이 어딘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뿐이었습니다. 왜 때로 사람들은 그토록 신경에 거슬리는 걸까요? 저는 짜증으로 가득 차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제가 기대한 것처럼 행동하지 않았고 그때마다 속에서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니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품었던 모든 반감은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에서는 너그러운 마음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제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지 스님은 우리에게 다른 일을 대할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고 격려했습니다. 우리는 해변에 쓸려온 자갈과 같다네. 처음엔 거칠고 들쭉날쭉하지. 그런데 삶의 파도가 쉼없이 밀려온다네. 우리가 그곳에 머물며 다른 자갈들 사이에서 거칠게 밀쳐지고 비벼지다 보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닳게 된다네. 결국 둥글고 매끄러워지지. 그러면 빛을 반사하며 반짝이게 될 것세. 인간만이 자신과 맞지 않는 다른 존재를 성가시다라고 여깁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겪는 일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불편하게 여길 때 우리는 엄청난 기운을 소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줄줄 흘러나가는 구멍이 생기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다행히도 그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좀 더 편하게 지내고 싶고 그 사람이 자기 입맛에 맞게 행동했으면 한다는 기실 방법은 딱 한 가지 뿐입니다. 그들을 그 모습 그대로 좋아하는 겁니다. 단지 남들이 이렇게 혹은 저렇게 판단한다는 이유로 진심으로 바뀐 사람이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남들을 판단하고 우리 뜻대로 바꾸려 합니다. 거의 떼쓰는 어린아이 같은 집요함으로 그 방식을 고집합니다. 마치 세상이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굳건하게 믿는 것처럼 말입니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거나 폭발하고 우울해하기도 합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아.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럼 나 자신이라도 마구 괴롭힐 거야.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대단하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숲속 사원의 전통적인 문화는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함께 지내는 승려들은 서로 상대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서야 사원에서 순조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울력은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원에서는 어떤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더 유익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설법하는 일이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하거나 뒷정리하는 일보다 더 낫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수행생활이 스웨덴을 떠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는 않았더라도 수행자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풀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해변에 머물며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갈고 닦아 점점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민감한 감지기가 있어서 누군가가 자기를 경계하거나 거리끼는 마음이 있으면 금세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낌새를 감지한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고 기분도 상합니다. 마음을 잘 열지 않게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감정에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게 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지기는 누군가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금세 감지할 수 있습니다. 안녕, 널 진심으로 환영해. 넌 지금 모습 그대로 정말 사랑스러워.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하지 않아도 돼. 난 너를 있는 그대로 격하게 환영해. 여기 너를 위한 자리가 있어. 누군가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맞아준다고 상상해 봅니다. 당장 자신부터 더 열린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리하여 모두 본연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인생은 크게 달라집니다. 각자의 강점과 재능을 발휘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를,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한 기회를 서로 상대에게 줄 수 있습니다. 남들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고 느끼면 우리 또한 남들을 더 너그럽게 대하기 쉽습니다. 주변을 더 공감하는 자세로 관찰하고 또 그들과 소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공동체 속에서 살다 보면 이처럼 서로 상대를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는 자세가 가장 중요한 고민거리가 되기 마련입니다. 마음을 수련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자 전념하는 공동체라면 더욱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처음엔 무척 불쾌했던 사람이라도 꺼림칙하게 여기는 제 마음을 해결하고 나면 오히려 깊은 애정으로 바라보게 되곤 했습니다.
어떤 오클라호마주 출신의 승려는 무려 4년 동안이나 저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감추지 않고 쉬지도 않고 싫은 마음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삶이란 참 역설적이다 싶습니다. 저는 늘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나치게 신경 쓰며 살았습니다. 젊은 시절 제가 그토록 열심히 일했던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어쩌면 제게는 그처럼 저를 미워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누군가가 저를 미워할까봐 그토록 두려워했는데 이유도 모른 채 그리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마음을 받고 나니 그제야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애쓰는 게 얼마나 무의미한지 깨우친 것입니다. 이처럼 공동체 생활은 그 자체로 일종의 수행이었습니다. 사원에서 생활하기 시작하자마자 마음에 들었던 것은 포용성이었습니다. 누구나 수행을 하기 원한다면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똑똑하지 않아도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지 못했어도 정신적으로 남달리 성숙하지 않아도 승려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오직 선의를 갖고 최선을 다하면 누구나 이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제 마음을 샀습니다. 숲속 사원의 전통적인 문화는 합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함께 지내는 승려들은 서로 상대에게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적으로 뛰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설사 내가 당신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걸 함께 하겠다는 각오가 서야 사원에서 순조롭게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울력, 여러 사람이 힘을 모아 일하면서 게으름을 몰아내는 수행은 한 가지 원칙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바로 무엇을 하든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원에서는 어떤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더 유익하거나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네 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설법하는 일이 마당을 쓸거나 설거지하거나 뒷정리하는 일보다 더 낫거나 멋지지 않습니다. 수행 생활이 스웨덴을 떠나기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풀리지는 않았더라도 수행자의 삶이 마땅히 그래야 하는 대로 풀려갔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 해변에 머물며 쉼없이 밀려오는 파도에 서로 부딪히면서 날카로운 모서리를 갈고 닦아 점점 둥글둥글해졌습니다. 숲속의 현자가 전하는 마지막 인생 수업,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페이지 90, 괴짜들의 공동체 일부 낭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